요즘 뉴스랑 인터넷에서 딥시크 때문에 난리죠. 최근에 중국에서 공개한 딥시크 AI가 챗GPT를 능가하는 막강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서 전세계 AI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서 한화로 약 1조 원이 증발할 만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근데 그만큼 막 이제 미국 큰일 났다, 중국이 기술에서 압도했다, 챗GPT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과장된 정보들도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 연휴 동안 저는 안 붙이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논문이랑 기사 찾아보면서 알아본 정보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자, 우선은 딥시크가 뭐냐? 딥시크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미국의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 같은 거죠. 그럼 이게 왜 난리가 났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챗GPT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각기 다른 성능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GPT-4, GPT-4o, 4o 미니, 5원, 5원 미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지난달에 딥시크 V3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 챗GPT로 따지면 GPT-4 같은 겁니다. 이때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었는데 지금처럼 막 난리가 나진 않았죠.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건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에요. 지난달에 공개한 딥시크 V3보다 훨씬 고성능의 모델이죠. 챗GPT로 따지면 고성능 모델인 5원 같은 모델인 셈입니다. 이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 챗GPT가 자랑하는 5원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GPT-5원 모델은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 달에 3만원을 내는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도 제한적으로나마 쓸 수 있고요. 한 달에 30만원짜리 프로 요금제를 구매를 해야 이거를 마음껏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 딥시크에서 비슷한 성능의 R1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냅다 무료로 풀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이거를 오픈소스로 배포했습니다. 원래 새로운 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서비스에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픈AI에다가 API 사용료를 지불하고 얘네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 챗GPT를 내 입맛대로 바꿀 수도 없고 데이터도 얘네들이 제공하는 것만 사용해야 하고 무조건 얘네 서버를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해요. 그리고 돈도 비싸. 근데 딥시크는 이걸 누구나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쓸 수도 있고 자체 서버에도 배포가 가능해서 보안성도 높죠. 여러 다른 개발자들이 붙어서 이 딥시크를 수정하고 연구하면서 이 AI 모델의 발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니까 기존의 독점 기업이었던 오픈AI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딥시크가 이렇게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전 세계가 막 떠들썩하고 난리가 날 정도가 맞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엄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너무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딥시크는 챗GPT보다 성능이 뛰어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딥시크가 훨씬 더 낫다, 누구는 막상 써보니까 별로더라. 그래서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두 가지 모델 다 써보면서 느낀 거지만 뭐가 특출나게 더 좋더라 하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둘 다 비슷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격이 훨씬 저렴한가? 딥시크가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성능을 뽑아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딥시크의 이 충격적인 저비용이 굉장히 과장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는 거죠. 물론 오픈AI 같은 빅테크 기업들보다 더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실제 비용 추정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뭐 딥시크에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저런 추가적인 비용들은 다 배제를 하고 한 부분만 보여준 거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언론에서 과장해서 보도하는 만큼 비용이 저렴하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시크보다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 2.0 플래시 띵킹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더 싸요. 이것도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딥시크만큼 이 비용 절감에 대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게 딥시크 얘네들이 그래픽카드 없이 이런 성능의 모델이 개발 가능한 것처럼 떠들어대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는 만큼 그렇게 막 획기적인 발명품은 아니다. 이미 저렴한 비용에 고성능을 내는 모델들은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딥시크 관련해서 말이 많은 게 바로 보안 관련 이슈예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다 보니까 검열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실제로 딥시크한테 천안문이나 민주화 같은 중국 정부의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하면 검열된 답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딥시크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디에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딥시크
딥시크 개인정보 정책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요. 보니까 생일,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은 전부 수집을 하고요. 딥시크한테 내가 뭘 물어봤는지,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도 수집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라고 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지, OS, 키보드 타이핑을 어떤 패턴과 리듬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수집한대요. IP 주소, 언어, 결제 정보도 모은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어디다가 쓰냐? 보안 유지, AI 서비스 개선 같은 것들에 쓰겠다. 로그인할 때 사용자 정보를 애플이나 구글에 제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중국 내 서버에 보관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개인정보 다 털어가는 나쁜 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구글, 메타 같은 다른 기업이나 사이트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활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딥시크를 가지고 다른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는 것들에서는 개인정보를 안 가져간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로컬 서버에서 돌린다든지 이걸로 2차, 3차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중국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찜찜해 하시는 건 사실이죠.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와 이미지 때문에 기업에서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얘네한테 개인정보 내놔라 하면은 안 줄 수도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랑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딥시크가 AI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그동안의 독점적인 지위가 많이 흔들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상용화가 되고 계속해서 비용도 저렴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 가격 경쟁과 성능 경쟁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끼리 경쟁할수록 우리는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워낙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딥시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워낙 중국을 대상으로 강하게 기술 제재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